엄마, 아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가게를 차려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해서요. 담보가 좀 필요하거든요. 미안하지만 그건 어렵겠는데 지금은 그 집 우리 명의가 아니거든. 그럼 누구 명의예요? 어머니 설마 벌써 저희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 집 이미 내놓았다. 곧 새 세입자도 들어오기로 했고. 집 좀 빨리 비워줬으면 좋겠구나. 네? 엄마,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지금 저희 쫓아내시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집은 원래 우리 집이었고 너희가 돈 없다고 해서 내어준 거였잖니? 근데 참 신기하지. 돈 없다는 너희가 처가에 쓸 돈은 있었나 봐. 처가에는 차에 세탁기에 여행도 죄다 처가 식구들하고만 가고 정작 시댁한테는 선물은커녕 병원비 10만 원 한 번 내는 것도 아까워했잖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주 처가에는 펑펑 쓰면서 시댁에 쓰는 돈은 10원 한 장도 아깝지? 고작 내 아버지 병원비 10만 원도 안 내려고 가족끼리 돈 관계는 칼같이 하자며 계좌 보낸 그 순간부터 너희는 이제 내 가족이 아니야. 엄마, 나 이미 가게 가계약까지 했는데. 그럼 돈은 어디서 구하라고요? 글쎄다. 가족인 처가에 부탁해보면 어떠니?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권영자 씨입니다. 권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동네 식당에서 이모로 일하며 손님들의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일상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라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가정을 든든히 지켜준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외아들을 키워냈고 이제 막 조용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봅시다. 남편이 퇴직금으로 마련한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권 씨는 처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해보고 가끔은 남편과 함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30여 년을 바쁘게만 살아온 터라 이런 평범한 일상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평온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권 씨는 기뻤습니다. 30이 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마음이 설레었죠. 어머, 정말이니? 그럼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며칠 후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서유진. 27살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지훈이 오빠한테 어머님, 아버님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한번 꼭 뵙고 싶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권 씨가 준비한 음식도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권 씨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유진이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아, 저는 지금 일은 쉬고 있어요. 그동안 여러 일을 해봤는데 아직 딱히 정해진 건 없어서요. 직업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힘든 건 권 씨도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는 게 조금 의외였죠. 그랬구나. 그래도 대학도 나왔으니 금방 취업될 거야. 그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깐 대학 다녔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만뒀어요. 권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말에 괜히 상처를 줄까봐 조심스러워졌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아들을 통해 들은 예비 며느리의 집안 사정은 권 씨의 걱정을 더욱 키웠습니다.
사돈이 될 며느리의 부모님은 식당을 여러 번 열었다가 망해서 현재는 폐업 상태였고, 사돈 어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며느리의 여동생까지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아르바이트만 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아이고, 이거 참. 권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집안이 가난하다고 해서 결혼을 반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신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앞날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유진이 좋아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부모로서 응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내가 좋다면 엄마도 좋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아들의 수입만으론 도저히 전세나 매매로 집을 구할 수 없었고, 처가 쪽에서는 도움을 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엄마, 어떡하죠? 집을 구해야 하는데 아내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처가에서도 지원은 어렵다고 하네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권 씨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권 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훈이한테 물려주면 어떨까?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은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털어 겨우 마련한 보금자리였거든요. 여보,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경기도 쪽에 작은 집 하나 구해서 살면 되지 뭐. 나이 들면 조용한 곳이 더 좋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은퇴했고 애들은 이제 시작이니까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남편 역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도와주면 나중에 아이들이 안정되면 우리를 좀 챙겨줄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래,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찬성이야. 결정을 내린 후 권 씨 부부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빌라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 비하면 훨씬 좁고 낡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했죠. 이사를 준비하면서 권 씨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하지만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 그런 걱정도 사라지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예비 며느리 유진이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평생 보답하며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 권영자 씨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집안은 어렵지만 마음씨는 착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부부의 연을 맺었죠. 권영자 씨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유진이도 진짜 우리 가족이구나. 그래, 우리 아들 지훈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지. 하지만 그때만 해도 권 씨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이죠. 신혼집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물려준 권 씨 부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조용하고 공기도 좋았고 이웃들도 친절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후부터 아들 부부로부터 연락이 뜸해진 거였죠.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새로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권 씨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3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권 씨의 생일이 다가왔는데도 아들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생일 당일이 되어서야 겨우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케이크 그림에 생일 축하해요라는 글씨가 적힌 기본적인 이모티콘이었죠. 여보, 지훈이가 축하 메시지 보냈네. 권 씨는 남편에게 보여주며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내어준 어머니의 생일에 이모티콘 하나라니. 조금은 서운했거든요. 며느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권 씨는 참았습니다. 아직 신혼이니까 깜빡했을 수도 있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며칠 후 며느리의 SNS를 본 권 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처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생일 축하해요. 늘 건강하세요. 라는 글과 함께 말이죠. 그 사진 속에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처가 식구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얼핏 봐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이었죠. 권 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권 씨 부부의 결혼 기념일에도 남편의 생일에도 아들 부부에게서는 간단한 메시지만 왔을 뿐이었죠. 반면 며느리의 SNS에는 처가 식구들과의 행복한 모습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명절이 되었을 때는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은 잠깐 들렸다가 바로 갈게요. 아들의 전화를 받고 권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명절을 꼬박꼬박 보내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인사만 하고 가겠다는 거였죠. 왜? 무슨 급한 일 있니? 사실 이번 명절에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같이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여행을 간다고. 네,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좀 쉬시라고 온천 여행을 예약했거든요. 저희도 함께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요. 처가 형편상 아들 부부가 비용을 낸 것일 텐데 정작 아들 부부는 시댁에는 여행을 보내준 적이 결혼하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조심히 다녀와라. 처가 부모를 모시고 여행을 가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었지만 권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시댁보다 처가를 우선하는 것이 내심 서운했습니다. 결국 그날 아들 부부는 오전에 잠깐 들러 차례만 지내고는 곧바로 떠났습니다. 준비한 음식들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로 남겨졌죠. 권 씨는 혼자 남은 음식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세상이 바뀐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예전엔 명절이면 며느리가 새벽부터 일어나 시댁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는데 남편도 서운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한편으론 괘씸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드럼 세탁기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세탁기? 네, 저희 세탁기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중에 봐둔 게 하나 있는데요. 권 씨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권 씨에게 보여준 세탁기는 적어도 200만 원은 하는 물건이었거든요. 제발요, 어머님. 아이 생기면 세탁할 것도 많아질 텐데 건조 기능까지 있는 신형이 꼭 필요해요. 나중에 임신기념 선물 대신에 이거 미리 사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필요한 물건이긴 하니까. 알겠다. 내가 알아볼게. 결국 권 씨는 200만 원 가까운 건조 기능이 포함된 신형 드럼 세탁기를 주문했습니다. 적지 않은 지출이었죠. 며느리는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세탁기가 설치된 며칠 후 권 씨는 또 김치를 담가서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새 세탁기도 구경하고 아들과 며느리도 만나볼 겸해서 말이죠.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권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세탁기가 그대로 자리에 있는 거였습니다. 유진아,
이 세탁기가 왜 여기에 있니? 새 세탁기는 어디에 뒀어? 권 씨가 묻자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그때 마침 처가에 세탁기가 고장 나서요. 저희 거 보내드렸어요. 요즘 세탁기 없는 집이 어딨어요. 불편하시잖아요. 권 씨는 어이없어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준 건데 그걸 처가에 보내버렸다고? 저흰 괜찮아요. 생각해보니 이것도 충분히 쓸만해요. 처가 부모님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권 씨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미 보낸 물건이었고 처가 사정도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괜히 말해봤자 속 좁은 시어머니로 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며느리가 시댁에 방문한 날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차 정말 좋네요. 관리도 너무 잘하시고 혹시 그냥 저희가 타면 안 될까요? 저희는 차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서요. 권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탁기에 이어 이번엔 차까지 달라는 거였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운전하실 나이는 좀 지났잖아요. 유진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차를 안 타는 것도 아닌데 이것까지 가져가면 우리도 불편해. 이건 너가 좀 너무한다 싶구나. 권 씨가 조심스럽게 거절하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조금 속상하네요. 시댁은 여유도 있으시면서 저희 처가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은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요. 그 순간 권 씨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뭐지? 내가 지금 나쁜 사람이 된 건가? 유진아,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는 차도 없어서 부모님 모시고 병원 가는 것도 힘들어요. 있는 분들이 더 하다더니 어머니는 은근 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눈물 섞인 호소가 들렸습니다. 결국 권 씨는 아들 부부가 중고차를 구할 수 있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을 보니 정말 어려운 형편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권 씨는 돈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괜찮은 중고차 하나 구해라. 처가 댁 모시고 병원 다니는 데 쓰고. 그런데 며칠 후 권 씨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SNS에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새 차를 타고 놀러간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차가 없어서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기 힘들다고 눈물 콧물 다 빼더니 병원에 가기 위해 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놀러 다니는데 쓰고 있는 거였죠. 그동안 권 씨는 처음엔 며느리와 처가 사정을 듣고 동정심에 이것저것 해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일로 취급받는다는 걸 깨달게 되었죠. 그 후로도 며느리는 끊임없이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제 더 이상 권 씨와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차 사건 이후로 너무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제 더 지원 안 해주면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운할 일은 없을 거야. 권 씨 부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을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놀랍게도 곧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권 씨와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경제적 지원을 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해준 모든 것들을 몽땅 뺏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권 씨가 잠들어 있는데 욕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죠. 아, 남편의 비명이었습니다. 권 씨는 놀라 허둥지둥 달려갔는데 남편이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였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고관절을 다친 것 같았죠. 여보,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급한 마음에 남편을 부축해서 욕실 밖으로 나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권 씨는 남편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죠.
휴대폰도 지갑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접수도 제대로 못한 채 불안하게 앉아있던 권 씨는 간호사의 권유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다쳐서 응급실에 왔다. 빨리 와줄 수 있니? 네, 정말이에요? 지금 바로 갈게요.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가 빨리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수납을 도와주고 남편의 응급처치가 끝날 때까지 함께 기다려줬죠.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고관절의 타박상 정도였고 며칠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죠. 야간 응급실이라 비용이 조금 나왔지만 11만 8천 원 정도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권 씨는 이상한 걸 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쿡쿡 찌르며 뭔가 속삭이고 있는 거였죠.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하는 거지? 권 씨는 궁금했지만 남편이 아픈 상황에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권 씨는 지친 남편을 침대에 눕혀드리고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병원비 오늘 꼭 보내주셔야 해요. 응? 병원비? 그게 엄마가 지갑을 두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내드린 거잖아요. 제가 내겠다고 한 상황이 아니니까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권 씨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병원비를 달라고 한다니요. 그래, 지훈아. 오늘은 아빠도 다치시고 엄마도 너무 피곤해서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보내마.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 들었습니다. 어머니, 가족끼리라도 돈 계산은 칼같이 해야 해요. 그래야 감정이 안 상하잖아요. 암튼 저희 카드 한도 때문에 다른 거 못 쓰거든요. 잊지 말고 바로 보내주세요. 순간 권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같았죠. 결국 권 씨는 은행 야간 점검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11만 8천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며느리로부터 확인했어요라는 짧은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문자를 본 순간 권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나 안부 말 한마디 없이 돈 들어온 거 확인했다는 게 먼저라니? 권 씨는 허탈함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다쳤는데 끝까지 걱정은 안 하고 돈 못 받을까봐 지금 바로 보내달라고 재촉하는 며느리와 이를 말리지 않고 동조하는 아들에게 온갖 정이 떨어지고 말았죠. 권 씨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을 생각하며 무언가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똑같이 하기로 말이죠. 그날 밤 권 씨는 남편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똑같이 합시다. 받을 때는 가족이니 정이니 운운하면서 정작 우리가 다치니까 가족끼리라도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 한다는 며느리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권 씨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분노가 섞여 나왔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놈도 똑같아. 우리 이젠 그만하자. 미련하게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금까지 받은 게 얼마나 큰지 깨달으려면 아무래도 이 방법뿐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르침을 줄 차례라고 말입니다. 권 씨의 칠순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죠.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응? 갑자기 왜? 가게를 차려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해서요. 담보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진짜 저희도 자리 좀 잡아야죠. 권 씨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어렵겠는데.
지금은 그 집 우리 명의가 아니거든.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아니, 그럼 누구 명의예요?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벌써 저희 앞으로 명예 돌려놓으신 거예요? 얘도 참, 이제 그 집은 우리 것도 너희 것도 아냐. 그 집 이미 내놓았다. 곧 새 세입자도 들어오기로 했고, 집 좀 빨리 비워줬으면 좋겠구나. 엄마,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죠.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 쫓아내시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로서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따지자 그 순간 권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집은 원래 우리 집이었어. 너희가 돈 없다고 해서 내어준 거 찾니? 근데 참 신기하지. 돈 없다는 너희가 처가했을 돈은 있었나 봐. 엄마, 그게 처가에는 차에 세탁기에 여행도 죄다 처가 식구들하고만 가. 정작 시댁 생일엔 선물은커녕 병원비 10만 원 한 번 내는 것도 아까워했잖니? 그리고 권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주 처가에는 펑펑 쓰면서 시댁에 쓰는 돈은 10원 한 장도 아깝지?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작 아버지 병원비 10만 원도 안 내려고 가족끼리 돈 관계는 칼같이 해야 한다고 계좌 보낸 그 순간부터 너희는 이제 내 가족도 아니야. 아들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미 가게 가계약까지 했는데 돈은 어디서 구하라고요? 권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가족인 처가에 부탁해보면 어떠니? 아들과 며느리는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사정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권 씨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나 정말 망하는 거야. 계약금도 날리고 빌린 돈은 또 어떻게 갚아?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에도 권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이제 후회하지 말자. 그래요. 이제 정말 단호해질 때예요. 그날 밤 권 씨는 처음으로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낸 기분이었죠. 며칠 후 권 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매매 계약 진행해주세요.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권 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보자.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인공이야. 권 씨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게 아니라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었죠. 권 씨가 집을 내놓고 모든 지원을 끊은 후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자신 있게 말하던 가게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가계약을 했다고 큰 소리쳤지만 정작 사업자 등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더 큰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권 씨에게서 받을 것으로 확신했던 집 담보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아들은 급한 마음에 지인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형, 잠깐만 빌려줘. 3달 뒤에 바로 갚을게. 지훈아, 장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신중하게 해.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계약금까지 넣어놓은 상황에서 물러설 수도 없었거든요. 결국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과 대출까지 받아 겨우 가게를 열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손님은 생각만큼 오지 않았고 매출은 임대료와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3달을 버티지 못하고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투자한 돈은 모두 날아갔고 빌린 돈만 남았죠. 설상가상으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를 지지해주던 처가에서 갑자기 발을 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가족이라며 온갖 혜택을 누렸지만 망하고 나니 태도가 180도 달라졌죠. 김서방,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서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말이야. 장모와 장인어른은 그렇게 말하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아꼈던 사위였는데 말이죠. 이는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진아, 우리 함께 헤쳐나가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미안 오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시댁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오빠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도 어렵잖아. 나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며느리는 결국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했죠. 그렇게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가게도 아내도 심지어 시댁의 지원까지 모두 사라져버렸죠. 신용불량자가 된 아들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고시원으로 쫓겨났습니다. 월세 35만 원짜리 좁은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아르바이트를 해보려 해도 신용불량자라는 딱지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었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권 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장하지 않았거든요. 한편 권 씨와 남편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얻은 돈과 그동안 모아둔 저축으로 두 사람은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보, 여기서 뭘 하며 살까? 당신이 옛날에 말했던 거 기억나? 작은 국수집 하나 내고 싶다고 말이야. 권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사는 것 말이죠. 마을 한복판에 작은 상가를 임대해서 국수집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영자의 국수. 권 씨가 끓이는 국수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식당에서 일한 경험과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요리한 솜씨가 어우러져 마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특히 열무김치와 고기 육수가 어우러진 잔치국수는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메뉴이기도 했죠. 권 씨의 국수집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오면 국수를 공짜로 내어주었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오시면 김치며 밑반찬을 넉넉히 담아드렸죠. 추운 겨울날에는 무릎 담요까지 챙겨드릴 정도였습니다. 장사를 하며 권 씨는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거든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국수집 문 앞에 초라한 옷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권 씨의 눈에 들어왔죠.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옷도 낡아서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래도 권 씨는 한눈에 알아봤죠. 아들은 말없이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권 씨를 바라보지도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권 씨는 잠시 멈춰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권 씨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잔치국수였죠. 열무김치도 정성스럽게 담고 밥도 한 그릇 내어줬습니다. 다시 쉽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권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국수를 먹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서인지
아니면 어머니 손맛이 그리워서인지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권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젠 예전처럼 우리가 널 도와주진 않을 거란다. 자식이라고 봐주는 것도 이젠 끝이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그래도 힘들 때 찾아온다면 권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 정도는 언제든 내주마. 그게 권 씨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지원도 봐주기도 없었죠. 하지만 아주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국수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권 씨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죠. 그저 조용히 국수 한 그릇을 먹고 갈 뿐이었습니다. 권 씨도 아들을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내어주되 그 이상의 관계는 맺지 않았죠. 예전처럼 돈을 주거나 무리하게 희생하지 않고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기다려주었습니다. 권 사장님도 참 대단하시네요. 저라면 이렇게 단호하게 못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말했지만 권 씨는 담담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줄 수는 없어요. 다 큰 자식 무조건 봐줄 순 없더라고요. 부모로서 그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뿐이에요.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마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권 씨는 국수집 창가에 앉아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권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지만 지금이 훨씬 더 행복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남편과 함께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권 씨가 진짜로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권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아들은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죠. 한편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며느리와 처가의 상황은 더욱 참담해졌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결혼을 시도했지만 처가 부모들이 돈 많은 시댁을 노골적으로 원하며 과한 요구를 일삼았습니다.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집 한 채 정도는 기본이죠. 차도 새 걸로 사주셔야 하고라며 노골적으로 재산을 따졌죠. 당연히 남자들은 모두 발길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하고 처가와 연을 끊고 싶었지만 이미 부모와 여동생을 부양하느라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나이만 먹어가며 결혼도 못한 채 힘든 일을 전전하며 어려운 처가를 떠안고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가 부모들의 끝없는 요구와 불평에 시달리면서 말이죠. 권 씨는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아들 곁을 떠나줘서 다행인 건가? 만약 며느리가 계속 아들과 함께 있었다면 아들도 저런 구렁텅이에 함께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권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양이 마을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죠. 이제 권 씨 자신도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무료이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